보건복지부가 2014년 변화하는 복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과 보육, 노인 분야 등 올해 변화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역사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봉사하는 다양한 방법, 최근 책 녹음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활동을 도울 책 녹음 봉사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변화하는 복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3% 이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장애인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36만 4천 명에게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화재 등 재난재해 시 위험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혀 지난해 20개 지역에서 2,100명에게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던 응급 안전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80개 지역 1만 명으로 넓어집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화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됩니다. 노인 분야에서는 정부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70%를 대상 범위로 국민연금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계획을 강행해 국회 심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초음파와 MRI 급여 적용에 이어 올해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영상검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수준을 다층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현재 권리성 급여를 깨버린 예산 맞춤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계획 발표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시작된 농성이 어느덧 500일을 맞았습니다. 언제쯤 장애계의 인권을 향한 외침이 끝날 수 있을까요?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광화문역 안에서는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지난 12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30일간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나쁘잖아 릴레이 선전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전전의 관계자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급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더 이상의 낙인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별 유형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하고 있고, 반면 이제 부양 의무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 가난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함께 부양하고 책임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날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도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그런 유럽 국가에서 봐왔던 것과 같은 좀 개인의 필요에 맞춰주는 그런 복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거를 경험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그런 개인의 필요에 맞춰주는 그런 국가의 시설들이 지금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릴레이 선전전 서명운동은 약 6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상황입니다.
광화문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같이 살자고 외치는 장애계 단체들의 외침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환입니다. 한 장애인복지관이 오랫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낭독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배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책 녹음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하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책 녹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상장애인 복지관 김선 사회복지사는 책 녹음 봉사의 경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300쪽 분량의 책 한 권을 일주일에 3시간씩 녹음할 경우 2,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좁은 공간 안에서 녹음할 수 있는 꾸준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안 했어요. 왜냐면 봉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 책을 한번 붙들면은 끝날 때까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제가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조용하게 이 녹음실 보셨지만 혼자서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 김선 사회복지사는 조만간 책 녹음 봉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39명 늘어난 225명이 선발되는데 이는 법정 의무고용 비율인 3%를 상회하는 6.5% 수준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7에서 9급 과정에 지난해 186명에서 올해 225명으로 늘려 선발하고 저소득층은 9급 채용 인원의 80명을 선발 예정으로 이는 2.7%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나 공공시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4만 천여 곳의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428만여 개로 설치율이 6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 주차구역 등 건물 출입과 관련된 매개시설이 약 70%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 등 위생시설은 47%였습니다. 건물 유형별로는 관광, 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1%를 차지한 반면 공장과 공원의 경우 각각 53%와 5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체치료법은 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의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분담제도는 안정성은 검증됐지만 효능, 효과나 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약품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해 사용한 뒤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제약사로부터 되돌려받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첫 적용 사례로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가 선정돼 환자의 부담금은 지금의 4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5%인 2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경북지부와 시지회가 출범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 기반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에서 이진희 기자입니다. 농어촌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장애인진흥회의 경북지부 출범식에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농어촌 장애인진흥회 임통일 중앙회장은 경북 지부장과 포항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 8개 시군의 지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경북 지부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그리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분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저희들 협회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경북지부장으로 임명된 김규 경북지부장은 농어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경북지부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출범식에 참가한 경북 농어촌 지역 장애인들은 이날 경북지부 출범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진희입니다. 항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트를 자석으로 변형시킨 생활체육 종목인데요. 전남 여수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항궁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운동회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여수에서 항궁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항궁은 기존 다트와는 달리 항궁핀이 자석으로 제작돼 있어 전통 놀이인 투호, 양궁, 궁도를 접목해 만들어졌습니다. 항궁 보드에 왼손, 오른손 각 5회씩 총 10회를 투구해 높은 점수를 내는 경기며 항궁핀을 던질 때 팔을 구부렸다 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양손을 사용함으로써 오십견 예방과 어깨 재활, 어깨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 항궁협회에서는 각 경로당에 항궁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체력 전진 및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날은 여수시 27개 읍면동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이 출전했으며 함께 즐기는 경기를 통해 지역 어르신 간 우위를 다지는 장이 됐습니다. 제1회 여수시 항궁협회장배 항궁대회. 항궁의 활성화로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생 등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날씨는 반가울 리 없는 손님이죠. 이들을 위해 한 국제 봉사단체가 나섰습니다. 그 희망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봉사단체 여수산단 로타리클럽이 중증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역 농산물로 구입한 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했습니다. 로타리클럽은 전 세계 120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을 찾아 매년 봉사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 로타리클럽에서는 전 회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 방법을 달리하여 소외되고 불안한 이웃을 학대 개발하여 지속적인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맹추위 속에 펼쳐진 이들의 나눔 활동. 따뜻한 마음이 한데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용 콜택시를 22대 늘려 이번 달부터 확대 운행합니다. 시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1급에서 3급 장애인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 또는 거동 불능자, 동반 보호자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2km까지 1,150원이고 144m당 50원, 35초당 50원이 가산됩니다. 한편 금번 서비스는 콜번호로 전화 신청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 시내 전통시장들이 현대화 정비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총 사업비 19억여 원을 투입해 최근 진남, 제일, 쌍봉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으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상의 지식,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시간, 일상을 바꾸는 300초입니다. 이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월급은커녕 세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1마3 첫 번째 시간,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만 있고 그냥 들어가서 하라 뭐 이제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솔직히 선뜻 들어가기도 좀 뭐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적은 없고. 별다른 준비는 안 하고 회사에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항상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10에서 2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매달 급여에 기본적인 공제가 된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에 납부하는데요. 이렇게 낸 세금을 연말에 계산해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시 신고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을 놓쳐 누락했을 때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소득공제 항목과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 월세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늘었습니다. 또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 13일 이후 지출한 월세금부터는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1%도 안 되는데요. 문제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 소득이 노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절차 자체도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주인 아저씨랑 이제 또 트러블이 생기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갖고 이제 너 여기서 살지 말라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그 이사 비용이랑 집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했다가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세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정부가 제안하는 방법 한 가지.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월세에 사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연말정산 중에 월세 소득공제에서 들어본 게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받을 게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분의 30%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초중고생의 교재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 하나는 한부모 혹은 1인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현금 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이에 비해 현금 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2014년 알뜰한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지난해 동안 지출 내역에 대해선 오는 2월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는 2013 장애인 다문화예술인 인재 육성 지원 사업, 장애인 미술가의 도전과 희망 디딤돌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와 영상을 1월부터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062국에 1571번 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이 저소득층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 노년 빈곤층은 급증해 문제 심각성이 큰데요. 2014년엔 숫자와 지표에 집착하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